방갈로 1번에 한지처분 공고일 효과라는 말 찾았습니까? 그 옆에다가 소멸이라고 썼어요. 소멸. 공고일 발생되는 효과는 소멸에 관한 거예요. 자, 가히 줄칩니다. 한지로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한지처분 공고일이 종료될 때 소멸한다. 줄쳐서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어른 한지를 정하지 않았죠. 자, 여기 병도 한지 안 정했죠. 가수 토지니까. 그럼 어리나 병의 각종 권리 관계는 언제 소멸된다? 공고일 종료하면서 소멸합니다. 그래서 공고일 날 발생된다 이 뜻이에요. 자, 나의 또 줄칩니다.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구는 한지처분 공고일 종료할 때 소멸합니다. 그 행사할 이익이 없으니까 이것도 없애야 되죠. 그래서 공고일 날 소멸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이번에 한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효과로 되어 있죠. 다음 날 효과 옆에는 취득, 이전, 확정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새로 취득한다, 이전한다, 확정이 된다 이런 뜻이 있을 때는 언제 효과다? 다음 날 효과. 자, 가에 줄칩니다. 환지는 한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자 간주한다. 줄쳤습니까? 이 말은 종전 토지 소유권이 한지로 이전됐다는 뜻이에요. 언제 이전됐다는 뜻이에요? 다음 날 이전됐어요. 나의 줄칩니다. 입체 한지 처분받은 자는 한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계획에 따라 건축물 일부와 당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합니다. 취득이니까 이것도 언제 효과다? 다음. 다의 줄칩니다. 종전 토지의 저당권은 한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당의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지분에 존재한 것으로 봅니다. 즉 이 말은 종전 토지 저당권이 입체 한지를 받은 구분 건축물로 이전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음 날 효과고. 라의 줄칩니다.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리지는 환지계획 정한 자가 각각 한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당의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취득이 있으니까 다음 날 효과죠. 자, 취득인데 다음 날 효과가 아닌 게 하나 있어요. 다음에 환지 예정지가 정된 후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줄칩니다. 처분한 채비지는 당의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인증 등이 마친 때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미리 처분된 채비지가 있겠죠. 그거는 이전 등기 마쳤을 때 취득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의 청산금 확정 줄칩니다. 한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됩니다. 확정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자, 금태 박스는 보실 거 없고 방갈로 3번에 존속 효과라고 되어 있죠. 이는 그대로 두야 하는 효과예요. 가에 줄칩니다. 도시개발 구역 안에 행사할 이익이 있는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합니다. 그래서 행사할 이익이 있으니까 그대로 두야 되죠. 이거는. 나의 줄칩니다. 종전 토지에 존속하는 행정상 갈로 띄어넣으시고 재판상 처분 줄치고 또 갈로 띄어넣으시고 는 한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종전 토지에 존속합니다.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은 그 처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라 이 뜻입니다. 자, 방갈로 4번은 보실 거 없고, 자, 방갈로번에 이제 환지 등기로 가야 되죠. 시행자는 한지처분 공고가 있을 때에는 줄칩니다. 공고 후 며칠 내에 14일 내에 등기소에 통지하고 토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합니다. 그래서 한지처분 공고되고 14일 안에 시행자 일괄적으로 등기한다 이 뜻이에요. 나의 한지처분 공고 있은 날부터 한지등기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는 금지하는데 단단 줄칩니다. 확정일자 있는 서류에 의해서 한지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는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청산과 권리종에 가서 청산의 청산이란 한지 처분 결과 종전 토지와 한지 사이에 가치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을 말하죠.
우리 여기에 정 같은 경우 정한지 받았죠. 자, A는 뭐 받았습니까? 감한지 받았어. 이걸 이제 정산해 줘야 된다 이 뜻이. 자, 내려가서 법적 성질은 뭐 특별히 보실 거 없고, 자, 3번에 청산금 산정 기준 결정. 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우리 정한지 받았으니까 정한지 받은 만큼의 청산 금액을 징수를 해야 되죠. 그럼 청산 금액을 징수를 하는데 청산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산정 기준을 언제 결정할 거냐 이 뜻이. 자, 그래서 줄칩니다. 원칙적으로 한지 처분할 때 그 기준을 결정하고, 단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등은 한지 처분 전에 청산금 교부할 때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지 대상에 제외된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정했을 때는 사전에 청산금 주지요. 이때 사전 청산금 줄 때 결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청산금 징수 교부에 가서 가에 시행자는 한지처분 공고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 교부해야 됩니다. 다만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한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즉 사전 청산금 줄 수 있다 이 뜻이고, 나의 줄칩니다. 청산금은 일괄 교부 징수가 원칙이지만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교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에 가서 행정청의 시행자는 청산금 미납 시 국세 및 지방 체납 처분에 따라서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조합 같은 경우, 자, 이럴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시향구청장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향구청장 대신 징수해 주죠. 대신에 수수료를 줘야 돼요. 징수 금액이 얼마를 줘야 됩니까? 100분의 4를 줘야 돼요. 자, 라에 청산금의 받을 자, 즉 감한지 받은 사람 청산금 받아야 되죠. 자, 주소가 불명 등으로 인하여 알 수 없거나 또 수령을 거부한 때는 청산금 어떻게 됩니까? 공탁해서 맡겨야 되죠. 청산금 소멸시효 줄칩니다.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기한이 몇 년이다? 5년이다 이 뜻이에요. 자, 밑에 5번의 감가보상금 제도는 지금 보실 거 없고 넘어가서 준공검사 등. 자, 그냥 읽고 갑시다. 시행자는 공사할 보고서 작성해서 지정권자 준공검사 받습니다. 2번에 일부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준공검사 할 수 있고, 3번에 지정권자는 준공검사 필정을 교부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름으로써 이제 모든 공사가 끝나고, 4번에 준공검사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된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단 간로안의 줄치입니다. 채비는 어떻다? 채비한다 되가 있죠. 그 줄쳐 거기에 섭니다. 채비지는 허가 없이 미리 사용이라고 썼어요. 채비는 사용할 때 허가 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이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는 미리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비는 허가 없이도 미리 쓸 수 있죠. 그런 뜻이에요. 자, 7번 개발 이익의 재투자는 이것도 대장동 사건에 관한 거예요. 이는 무슨 뜻이냐? 자, 앞에서 개발 이익이 발생됐을 때, 자, 이제 개발 이익 중에 민간 참여자에게 10%만 주랬죠. 그 10%를 민간 참여자 받았어. 그러면 그것도 또 어떻게 써야 되느냐? 다시 재투자해라. 사회하는 식이라.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시험 내기 곤란합니다. 지금. 아직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됐죠.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이제 5절에 비용 등에 가서 1번 비용부 다음에 1번 원칙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6번 도시개발 특별하게 설치까지 찾았습니까? 안 보셔도 돼요. 왜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는 안 나옵니다. 자, 밑에 7번에 도시개발 채권 찾았습니까? 그거는 자주 나옵니다. 자, 1번에 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 도시공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자체장, 즉 시도지사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이 무슨 채권이다?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공개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채권입니다. 2번에 줄칩니다. 채권의 소멸 시효는 사안일로부터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소멸 시효 기간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서 3번에 줄칩니다. 채권은 전자등록해서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국채, 공채, 금리와 특별의 사항 등을 참작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발행 총액, 발행 방법 등은 줄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사항기한은 5년 내지 10년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매입을 하고 5년부터 10년 사이에 상한기한이 딱 정해집니다. 그때 상한기한 지나야 돈으로 다시 바꿔줘요. 자, 그럼 이건 누가 사야 되느냐? 매입 대상이라고 박스에 들어가 있죠.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와 줄칩니다.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채권 사야 됩니다. 수용 사용 방식에 공공시행자 시행을 할 때 공사 도급 계약 체결한 자는 이 채권 사라 이 뜻이죠.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줄칩니다. 민간 시행자도 이 채권 사야 돼요. 3번에 국토의 계획 및 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칩니다.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은 자도 이 채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중개받다가 나 부동산 개발업 하려고 하죠. 부동산 개발업을 할 때는 무조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다 받습니다. 그럼 허가 받을 때마다 이 채권 사야 돼요. 예. 그래서 평당 한 3만 원 정도 사야 됩니다. 평당 3만 원. 예. 자, 뭐 지금 또 얼마나 되는지 또 달라졌겠죠. 자, 그리고 박스 아래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도시개발 채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가 없는데, 자, 밑에 1, 2, 3, 4 찾았습니까? 자, 갈로 묶고 옆에 씁니다. 중도 상한 사유라고 썼어요. 자, 이 채권은 중도 상한 사유가 딱 4가지가 정해져 있다. 이 4가지에 해당되면은 중도에 상환해 줍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사유가 된 허가 인가가 줄칩니다. 그 다음에 매입자의 기책 사유 없이 뭐가 됐습니까? 취소가 됐습니다. 2번 거기에 법 63조 1항 1호에 해당한 자와 줄칩니다. 기책 사유 없이 해당 도급 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줄칩니다. 착오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도시개발 채권 매입 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줄칩니다. 그 다음에 초과하여 채권을 매입했을 때. 자, 그래서 허가 인가 등이 기책 사유 없이 취소됐다. 공사 도급 계약이 취소됐다. 착오로 매입했다. 초과 매입했다. 이럴 때만 뭐 해준다? 중도 상환해. 자, 그 밑에 매입 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거기에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 필증을 5년간의 동그라미 따로 보관해야 돼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경우다. 갑이 부동산 개발업자예요. A 토지 이거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 행질 변경 허가 받았죠? 그럼 행질 변경 허가 받을 때 이 채권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을 했다가 또 B라는 토지를 개발해서 토지 행질 변경하죠? 이때 매입한 거 여기 또 제출한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매입자가 이 토지 행질 변경 허가 받을 때 매입 필증을 제출해 줍니다. 그럼 그 필증을 딱 가지고 있어요. 몇 년간? 5년간. 그럼 다른 토지에 또 행질 변경 허가 받기 위해서 제출할 수가 없겠죠. 그것 때문에 5년간 보관해야 돼요. 그 이하 내용은 지금 보실 거 없어요. 행정심판. 행정청이 시행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상급 행정관청에 이재개하면 되는데 그 다음 줄칩니다. 비행정청 시행자일 때는 이재개를 누구한테 해야 된다?
지정권자에게 제기합니다. 자, 9번 공공시설 기초은 특별히 볼것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5, 6월 달에는 이 내용을 이제 밑줄 쳐놨죠. 이거 보면서 기출 문제 풀어가면서 또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101조에 가면은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법은 6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여러분 공법 중에 가장 복잡한 법입니다. 양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죠. 그래서 이 101쪽부터 시작해서 저 160쪽까지 들어가 있죠. 60페이지나 됩니다. 그 내용은 많습니다. 왜냐? 이 정비 사업에 관한 것인데 20년 동안 시행되는 사업에 관한 걸 넣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내용이 복잡하다 이렇게 아시고. 자, 봅시다. 거기 재정 목적 밑에 용어 정의 찾았습니까? 정비구역.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계획에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정비구역이라 합니다. 결국은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을 뭐라 부른다? 정비구역. 정비사업. 정비구역에서 주침이다. 정비 기반의 시설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강목 사업을 자 정비 사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 여기에 자 이미 개발이 된 지역으로서 지금 수십 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미 개발돼서 수십 년 지났으면 여기 있는 각종 시설이나 건축물이 노가됐겠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자, 뭐 해줘야 됩니까? 재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재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 법에서 배운다 했대요. 재개발. 이미 개발돼서 수십 년이 경과된 이런 지역을 어떻게 재개발할 거냐. 자, 그러려면은 이 수십된 지역을 묶어서 정비 구역으로 뭐 해야 된다? 지정합니다. 구역이란 말로 끝났죠. 자, 여기는 무슨 기준이 있다?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기준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자 이런 정비구역에 정되는 별도 기준입니다. 그럼 이 법에 따라서 자 이 재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을 위한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정비 사업. 그럼 이 정비 사업은 크게 두 가지를 하죠. 자 이곳에 있는 각종 정비 기반 시설. 자,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뭐 이런 정비 기반 시설을 정비, 새 시설로 교체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노후, 불량한 자, 건축물 또 정비를 하는 사업을 우리가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되고 수십 년이 경과된 저런 지역의 재개발을 위해서 정비구를 지정하고 자 도시 및 주환경 정비에 따라서 하는 사업을 정비사업이라는데 정비사업은 크게 두 가지를 하죠. 기반시설 교체시키고 노불량 건축물 교체시키는 사업이에요. 자,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데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에 적합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첫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개의 시행적이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도 2개의 시행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시행지역이 하나예요. 그래서 3가지 사업에 주황경 개선 사업은 2개의 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은 2개의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은 하나의 지역에서 하는데, 자, 그런데 최근에 이 재개발 중에도 또 공공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추가되었죠. 재건축에도 또 뭐가 추가되느냐? 공공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이 추가되었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몇 가지다? 5가지. 주관계사업,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공공재건축사업 이렇게 5가지다.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 하나 배우는데도 특히 한지방식에 가면 절절절 하죠. 그런데 이건 몇 개 사업이에요? 5개 사업을 지금 한 목에 배우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럼 이 중에 우리 공공재개발 사업이나 공공재건축 사업은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죠. 그래서 요즘 앞서 며칠 전에 주택법이 바뀌었어요. 또 개정됐는데 이제 법을 국회에서 안 바꿔주니까 대통령령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대통령령을 바꿀 수 있는 범위로 바꿨는데 전에는 뭐 막 각종 규제가 상당히 많았죠. 그걸 확 줄여 버렸어요. 간단하게. 내부터 속이 시원한 거예요. 전에는 막 여러 가지 뭐 골치 아프게 해란 거 지금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바꾼 범위에서는 간단하게 확 줄여놨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주택법을 바뀌었습니다. 주택법 할 때 아마 프린트가 한 장 나갈 거예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정비법도 빨리 손을 좀 봐야 할 법이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책에 보시면은 1번 주관경 개선 사업이라 되어 있죠. 자, 주관경 개선 사업은 시행적이 2가지랬어요. 자, 줄부터 치고 설명드립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관경 개선하거나로 하나 끝났죠. 그 다음 또 줄칩니다.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공동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관경을 보존,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자, 이렇게 2가지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인데 주관경 개선 사업 옆에는 이렇게 씁니다. 공공주도 사업이라 썼어요. 무슨 주도 사업이다? 공공주도 사업. 그래서 여기는 민간 주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럼 첫째 지역 보시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란 말 찾았습니까? 그거 있습니다. 세입자. 자, 세입자가 집단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있죠. 극히란 말의 동그라미. 아주 상태가 안 좋다. 그 말은 결국 기반시설이 거의 없다 이 뜻이에요.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란 말의 동그라미,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관경을 개선하는 것이 첫째 지역으로서 주관경 개선 사업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곳은 울산 강릉시에 볼 수가 없죠. 전국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곳은 이제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야 보는데 서동 지역과 반송이라는 데 들어봤습니까? 여기에만 지금 이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서동 지역에 산이 이렇게 있고 산 능선에 따라 버스 타는 길이 딱 하나 있죠. 여기 옆에 미로처럼 한 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확대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건물이 자, 한 15평 정도 되고 4천 5천짜리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빼곡하게 이렇게
이 동네 전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분위기가 가보시면은. 야, 이런 데도 있구나 할 정도로 삶이 빡빡하고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예, 여기 가면은 웃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피곤합니다, 이게. 자, 다 한 층마다 세입자가 들어 살아요. 예. 그러니까 세입자 엄청 집단을 고조하고 있죠. 요 사이사이 골목길 있죠. 1 내지 2m 이 사이로 전기, 수도 같은 것이 공급되니까 제대로 된 기반시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 전체가 이런 건물로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상당히 밀집되어 있죠. 그럼 이런 곳에 주거환경 개선하려니까 민간에서 사업성이 없어요. 왜? 첫째, 세입자 비중이 너무 높죠. 임대주택 많이 지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주도 사업이 아니고 이건 무슨 주도 사업이다? 공공주도 사업으로 국가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왜 형성됐냐? 6.25죠, 6.25. 전쟁 때문에 일어납니다. 전국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다 갔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특히 이북 출신들 피난민들이 처음에 살았던 곳이 이곳이에요. 피난촌이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짝 작은 건물을 지어서 여기 수용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정비를 하려니까 공공주도로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첫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에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옆에다 끌어다 이래 쓰세요. 자, 오래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으로서 원래는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X라고 쓰시면 돼요.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곳입니다. 자, 오래된 주거지역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안 된다? 안 될 때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 즉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만 교체 보충해주고 주거환경, 즉 주택 같은 주거환경은 보전, 주택의 소유자가 스스로 보전하든지 정비, 개량 정도 하는 사업도 공공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라 이 뜻이에요. 자, 이런 것이고. 자, 오래된 주거지역이에요, 여기. 자, 기반시설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낡은 단독주택들이 쭉 있겠죠. 여기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개발 사업 추진이 안 돼요. 그럼 이걸 그대로 방치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기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시설 있죠. 이런 것만 자, 해당 지자체에서 바꿔주고 주택 같은 주거환경은 주택 소유자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도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라. 왜? 이 기반시설이나 공동용시설을 누가 바꿔줘야 돼요? 해당 지자체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공공주도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 재개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자, 재개발 사업은 시행지역이 두 가지예요. 자, 줄칩니다.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거나로 하나 끝났죠. 그거 줄치고 옆에다가 끌어다 씁니다. 오래된 주거지역이라 쓰시면 돼요. 오래된 주거지역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재개발 사업. 자,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은 기반시설이 있는데 설치된 지 수십 년 되니까 노후가 됐다는 뜻이고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다 수십 년 된 노불량 건축물이다 이 뜻이. 이런 주거 환경 개선할 때, 즉 오랜 주거 지역에서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 자, 그다음 또 줄칩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거나라고 줄쳤습니까? 그건 끌어다가 씁니다. 오래된 상업지역이다라고 썼어요. 자, 오래된 상업지역에서 하는 사업도 무슨 사업이다? 재개발 사업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주거지역이나 오래된 상업지역에서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이 재개발 사업인데 원래는 오래된 주거지역만 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그런데 오래된 상업지역에도 이걸 재개발 사업으로 하게 된 배경은 옛날에 오래된 상업지역에 하는 사업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했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오래된 상업지역에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영업 보상 문제 때문에 추진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요. 상가를 헐고 새로 지어야 되죠. 그 새로 짓기 위해서 2, 3년 동안에 영업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 보상이 타결이 안 되는 과정에 잘 추진이 안 되다가 지금도 10년 전에 서울의 용산에 있는 상가 이 사업을 했어요. 자, 용산 상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하는데 난리가 났죠. 그래서 세입자들이 반발하게 됩니다. 세입자에게는 그 당시에 이주비 보상만 했는데 세입자들이 영업 보상을 요구하면서 일이 확대됩니다. 자, 영업 보상은 지금 현행법상 상가 소유자에게 해주죠. 자, 세입자에게는 뭐 보상해야 된다? 이주비 보상밖에 안 해요. 그런데 우리도 영업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상가를 철거를 하려고 하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상가 철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자들이 옥상 상가에 바리케이트 쳤죠. 바리케이트 쳐놔놓고, 자, 진압하러 올라오는 전경들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강목, 새 파이프, 돌, 화염병. 그게 대목 아니죠.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딱 그래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경들이 밀고 올라오니까 전경들은 또 누굽니까? 우리 가정의 자식들이죠. 왜 전경 갔느냐? 그 당시에 전투경찰 복무하면은 제대하고 난 뒤에 경찰에 시험 치죠. 경찰 시험. 특채로 들어갑니다. 가산점이 부여돼요. 그러니까 전경 간 거야. 경찰 공무원 하려고. 그러니까 그 두꺼운 방탄복 입히고 그 더운 여름에 하이바 쓰고 방패 들고 올라가니까 위에서는 못 올라오게 돌 던지죠.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더라. 그 두꺼운 방탄복을 입었으니까. 그래도 밀고 돌아오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죠. 전경 그 머리에다가 화염병을 투척해요. 탁 터지면서 불이 몸에 다 타죠. 방탄복 못 벗습니다. 그냥 안에서 타 죽어요. 그래서 확 하고 일어난 겁니다. 그 전경들이 동료들이 죽으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고무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그 화염병 던지는 세입자들을 머리에다 고무탄 다 쏴버려요. 맞으면 머리 박살 나죠. 상방이 다 사상이 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일파만파되고 결국 그 사건 이후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달라졌죠. 이제는 시위하면은 그런 시위 요즘 봅니까? 그 사건 때문에 촛불 시위로 바뀐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시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이 전국에 다 보도됐겠죠. 전국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하던 거 전부 다 못했다. 폐지 다 됐어요. 폐지 다 되고 오래된 상업지역에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토지 등 소유자 몇 명 미만이 20인 미만이 너가 직접 사업을 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영업보상 문제 거론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지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으로 사업을 하되 토종 소유자 20명 미만이 알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영업보상 문제는 자기들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상업지역에 역시 무슨 사업한다? 재개발 사업. 자, 우리 학원 주위 요 뒤에 있죠. 요 상업지역입니다. 이것도 재개발 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 여기는 토종 소유자 몇 명일까요?
한 명입니다. 이 넓은 상업지 전체를 한 명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종하 스트리트라 했잖아. 유락이 손자 이종하 씨예요. 그래서 종하 스트리트를 해놨잖아요. 저게 이 넓은 뒤에 상업지 전체 있죠. 한 사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영보상 문제 놓겠죠. 세입자들이 뭘 했느냐, 1년 동안에 임대료 안 받는다. 1년 동안만 임대료 안 받고 대신에 너는 권리금이니 이주비 요구하지 마라. 1년 동안 임대료 안 받고 장사하고 다 이주해 나가라. 그렇게 다 합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조건이 나쁜 건 아니죠. 1년 동안 임대료 안 내니까. 네. 그렇게 딱 뭐 변호사 대동회가 전부 다 각서 딱 받고 처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여기 뭐 들어오느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요. 혼자서 합니다. 혼자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에 집안에 인물이 하나 나면은 엄청나게 몇 대가 편하죠. 내가 볼 때는 뭐 적어도 5대 이상은 편하게 살 것 같아. 그래서 공직 한번 했다고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게 옛날이고, 요즘 그러면 안 되죠. 요즘 그냥 큰일 납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상업적인 재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우리 옆에 보고 있잖아.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한 명입니다. 한 명.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밑에 공공재개발 사업 봅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자, 이 오래된 주거지역이나 오래된 상업지역에 자,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두 가지 조건만 갖추면 이제 그냥 재개발이 아니고 무슨 재개발이 된다? 공공재개발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자, 1번에 줄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줄여서 시장군수 등이라 하고,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 조합과 공동을 시행하는 경우 포함까지 줄치고, 그 다음 다 거두절미하고 제일 끝에 가서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행자 일것 거기 줄치고.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재개발, 오래된 주거지나 오래된 사업지하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이라든지 토지주택공사 등이 되면은 무슨 재개발이 된다? 공공재개발이 된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조건.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자, 전체 세대수, 전체 연면적 중에 토종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줄칩니다.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행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게 되면은 공공재개발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어느 지역에 여기에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5,000세대짜리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거예요. 자, 토지 등 소유자는 1,000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전체 세대수가 5,000세대를 했죠.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이 몇 세대입니까? 1,000명이니까 1,000세대. 빼면 나머지가 몇 세대? 4,000세대가 개발 이익이다 이 뜻이요. 자, 이 중에 약 절반 50% 정도는 사업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50%는 자, 공공 임대주택 같은 거 있죠. 이걸 건설해서 국가에 줘야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무슨 재개발이다? 공공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나머지 개발 이익 중에 사업비용 50% 쓰고 나머지 50%는 옛날에는 일반 재개발은 토종 소유자에게 뭐 해줬다?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5억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분배분 받아서
한 5억이 분배되어서 10억짜리 아파트 있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런데 이 공공재개발이 되면은 자 이제 내한테 분배분이 있다 없다? 없고 개발 이익을 국가가 다 가져가. 자 그래서 이게 딱 발표되니까 전국에 자 재개발 사업을 하던 곳이 다 스톱돼 버리죠. 자 전국 재개발 사업이 하게 되는 곳은 전부 다 무슨 재개발로 바꿀 수 있다?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행자 시장군수 지가 하겠다고 합니다. 시행자 지정은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 지가 하잖아. 예, 지가 시행자다 이래 보면 자동 뭐가 돼버립니까? 공공재개발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추진하는 거 전부 다 올 수도 중단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공재개발 때문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사업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예, 이 공공재개발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거예요. 1인 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내가 하겠다 해보면 뭐가 돼버립니까? 공공재개발되고 여기 발생되는 이익은 다 누가 가져간다? 나라 다 가져간다. 그래서 공산주의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성작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내한테 한 푼의 이익도 없는데 개발 이익을 왜 분배를 해줘야 됩니까? 개발 이익. 자 여러분이 재개발 지역에 산다. 그러면은 3, 4년 동안 이주에 나가 있어야 되죠. 무슨 돈으로? 자 은행 융자 받아서 전세금이나 이런 거 다 마련해야 되죠. 그 비용은 이게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 때문에 재산 분배를 해줘야 돼요. 개발 이익 분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해준다는 거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개발할 이유가 없다. 그냥 수도하자.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수도하고 저 텄다 가라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주차장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기를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법이 없어져야 이제 이것도 할 거예요. 자, 그 밑에 자 공공재개발 사업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은 5, 6월달 이어보시고 양가로 사문에 재건축 사업이라 되어 있죠. 자, 그것부터 다음 주에 합시다.